포토 리딩은 독서를 비롯한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당신이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붙여준다. 누구든 얻고 싶은 지식을 짧은 기간에 습득해 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성공 법칙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단숨에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켜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독서법을 소개하겠는데요. 저의 책 멘토이신 책주남님께서 입에 침을 바르면서 극찬하시는 포토리딩, 아쉽게도 이제 절판된 책인데요. 지금보다 책을 10배 빨리 읽는 독서 기술. 일전에 좀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간다 마사노리의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책이 소개가 되어서 책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절판이 되었고요. 일단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하나 중고를 구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만 몰랐지 꽤나 유명한 독서법이었더라고요.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폴 R. 슐리,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학사 학위를, 세인트 토마스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포토 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의 개발자이다. 저절로 배우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연적인 천재성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익히는 방법이다. 또한 엑셀러먼트라는 교육자 개발 포토 리딩, 자연적인 천재성, 바람직한 마음 자세 등의 개별 학습이 가능한 독창적인 개인 학습 과정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대중 연설가이자 전 세계 수많은 회사와 조직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된 게 1999년도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 벌써 20년이 지난 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Photo Reading Whole Mind System. 이 책을 25분 만에 읽는 방법. 이 책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단계 25분 만에 요점 파악하기. 25분 만에 이 책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차례와 각 장의 제목과 소제목들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아인슈타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림 옆에 각 단락을 읽는다. 만일 여러분에게 약간의 시간이 더 있다면 2단계로 넘어간다. 30분간 더 읽기.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이 조깅하고 있는 그림 옆에 단락을 읽는다. 3단계 45에서 90분간 더 읽기. 여러분은 포토 리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머리 위에 전구불이 켜있는 그림들의 옆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이 가까이 그림들을 찾는 동안 자신이 읽었던 각 장의 제목과 소제목들을 되새겨보면서 내용들을 상기한다. 때때로 그림 밑에 무슨 표시만 읽기라는 주석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다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책 전체를 대충 훑어보는 동안에 여러분은 모든 그림 옆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싶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책을 여러 번 훑어보는 것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때는 한 글자씩 모든 내용을 읽고 싶을지도 모른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읽은다면 위의 다른 단계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저 방식대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옹기니의 서문. 우리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많은 정보 중에 우리 각자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접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성공이 뭘까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보물들을 어떻게 쉽게 찾아낼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나는 미국에서 회계학과 재정학을 공부하여 재정 전문 컨설턴트가 되었다. 항상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속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번 속독 강의에 참석했고 속독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속독하면 눈과 머리가 아파서 항상 속독하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TV에서 포토 리딩의 광고를 보았다.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포토 리딩을 배우게 되었고 포토 리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포토 리딩 덕분에 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포토 리딩은 책을 읽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전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포토 리딩을 배우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이 책에 쓰여 있는 것만을 믿고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꼭 포토리딩을 배우고 익혀서 정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박연선, 은gin이. 포토리딩을 배워야 할 10가지 이유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신 집중이 가능하다. 저는 요즘 이걸 EDMR로 하는데요. 두 번째, 빠른 속도로 문서 처리가 가능하다. 덤성덤성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3번,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 4번, 출세할 수 있다. 5번,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6번, 시력이 향상된다. 이거 굉장히 관심 가는데요. 7번, 독서를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것도 관심 가지고 8가지 천부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9번째, 무엇이든 빨리 배울 수 있고 10번째, 암기력이 향상된다. 굉장히 매혹적인 내용입니다. 서문. 여러분에게 혁신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토리딩은 단순한 속독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방대한 정보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넓혀줍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소화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포토리딩은 인간의 정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포토리딩은 책을 보다 빨리 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몇 배나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포토리딩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활자화되어 있는 문서를 초당 한 페이지씩 이상의 속도로 포토리딩할 수 있고 처리 능력이 향상된 뇌의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토리딩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들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결합되어 여러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입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에 대하여 간추려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이 독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부는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의 단계별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는 여러분이 새롭게 되게 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일상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토리딩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뇌와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포토리딩은 의식이 가지는 정신적 한계 능력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재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폴 실리가 감사의 말을 적었는데요.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의 3판 출판에 저음하여 포토리딩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그분들에게 바칩니다. 공인된 포토리딩의 지도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들은 이 시대의 개척자이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법의 선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포토리딩의 적용과 교육을 위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여 포토리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토리딩의 가장 중요한 기여자는 바로 포토리딩을 배운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통찰력과 추진력은 포토리딩의 계속적인 발전에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포토리딩의 전 세계적인 보급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학습 전략법인의 직원들과 그 세계의 마케팅 협력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의 노력 덕택에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새로운 포토리더들이 탄생되었습니다. 포토리딩의 초기 개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재능과 통찰력이 있었던 이들의 이름은 이 책의 초판과 재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닥 그렇게 관계가 없겠네요. 포토리딩의 컨텐츠 1. 독서의 선택 폭넓히기 1. 포토리딩의 기원 2. 오래된 독서 습관 새로운 독서법의 선택 2. 포토리딩을 배우자 1단계 준비 단계 2단계는 사전 검토 단계 3단계 포토리딩 단계 4단계 활성화 단계 5단계 카약 단계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제3장은 기술을 개발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포토리딩을 일상화하고 집단 활성화 통해 정보를 나누고 포토리딩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같은 주제를 독서하고 포토리딩 초보자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직접 학습으로 잠재된 천재성 발견하기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의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 한번 가볼까요? 포토리딩의 지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참고할 수 있는 지침,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의 각 단계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격언 중에 하나는 포토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을 연습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단지 그 방법들을 사용하라. 포토리딩을 통해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읽기 원하는 다른 책을 선택하여 다음에서 말하고 있는 각 단계들을 적용하면 된다. 적용을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하거나 적어도 앞으로 3일 내 이것을 위해 시간을 내야 된다.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청량음료를 마시듯 다음의 지시에 따라 포토리딩을 한다. 1단계 준비 단계. 자신이 독서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다. 학습을 위한 정신 상태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태는 편안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이다. 저 같으면 이 책을 읽은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읽고 빨리 읽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거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키워드 방식이 있긴 한데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키워드 위주로 읽어가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장을 읽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키워드를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가 읽는 방식인데요. 2단계 사전 검토 단계. 그다음 문서를 조사를 하고 읽을거리에서 방아쇠 단어를 찾아내고 여러분이 아직 조사하지 못한 정보를 재검토하고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사전 검토의 함정을 조심하는데 단 1분 동안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이 최상인데 그런 다음 앞의 내용을 포토리딩 후 4후 검토 단계에서 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고 방아쇠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재검토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포토리딩 단계에서는 포토리딩을 할 준비, 가속 학습 상태에 들어가고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능력과 읽을거리로부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깨달음의 고정된 지점을 가짐으로써 포커스 상태에 들어가고 잔상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페이지 넘기기와 중얼거리기를 하는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호흡은 깊고 충분하게 유지하고 마무리할 때는 정보가 주는 느낌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포토리딩을 하기 전에 사전 검토 단계를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유지했다면 이 시점에서 4후 검토를 고려해보고 4후 검토 단계에는 본문을 조사하고 방아쇠를 단어를 찾아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읽지 않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즐겁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4후 검토를 하는 데는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하다. 4단계 활성화 단계. 포토리딩을 하고 활성화를 하기 전에 몇 분 혹은 하룻밤 정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배양의 기간이고 신문을 하고 포토리딩을 한 읽을거리에 관해 스스로 질문하고 이것이 활성화 단계의 시작이 되고 마음이 끄는 부분들을 쑥 읽기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눈동자를 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빨리 훑어갈 수 있게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여러분의 의식적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고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신 상태는 자신이 가진 깨달음의 말초 신경들에 나타나는 작은 단어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성택된 구조들을 읽기 위하여 텍스트를 나무 읽기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답하며 반쪽 읽기가 나무 읽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숲 읽기와 나무 읽기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 혹은 대안으로 물벌레 읽기가 있다. 종류가 많네. 숲, 나무, 물벌레. 한 단락에 첫 문장을 읽은 후에 자신의 눈을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나가고 그런 다음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활자화되어 있는 읽을거리로부터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하여 시각적인 도표로 나타내어 마인드맵을 만들고 복합적인 재능을 사용하는 꿈꾸기나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하고 5단계 카약 단계에는 텍스트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처음 끝까지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읽는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내고 읽을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한다. 같은 주제 독서법이라는 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1. 목표 확정하기. 같은 주제 독서법의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 말하기이다. 2. 관계서적 목록 만들기. 두 번째 단계는 관계서적의 목록 작성이다.
즉 여러분이 읽고자 계획하는 책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한 책들을 사전 검토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지를 결정하고 3. 활성화하기 24시간 전에 모든 책들을 포토 리딩하게 되는데 정신에게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배양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활성화하기로 계획을 세운 24시간 전에 자신이 선택한 모든 책들을 포토 리딩하고 네 번째 마인드맵 만들기. 자신이 읽은 책과 커다란 종이 한 장과 색깔 있는 마크를 준비한 뒤에 같은 주제 독서법의 나머지 단계들을 적용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마인드맵에 적어놓는다. 관련 구절들을 찾아내고 각각의 책들을 수빌게 나무읽기해서 자신의 목적과 관련 있는 구절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단어로 요약하는데 전 단계로 돌아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관련 구절들을 검토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자신만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뒤에 주제를 발견해서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사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모든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는 두드러진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기록해주고 8. 문제 규정을 하는데 작가들 사이에 상반되는 관점들은 여러분의 주제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므로 논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관점들을 이해하면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지식이 크게 강화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핵심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빌겨 나무읽기를 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데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통합하기 시작하고 숙련된 같은 주제 독서가들은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처음 보는 순간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으므로 충분한 정보가 모아진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응용을 하는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얻은 지식을 응용하도록 한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녁 시간에 돼서 일단 밥 좀 먹고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지금보다 책을 10배 빨리 읽는 독서기술 포토리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책 제목이 독특해서 사본 책인데요. 영노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Growing Young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 책 제목이 굉장히 신선해서 저도 이 분야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10여 년 전에는 이 분야의 클리닉도 한번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저에게 이 노화라는 과정들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장수는 더 이상 노년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명 연장을 넘어 젊은 연장으로 구글과 아마존이 투자하는 영노화 기술의 현주소. 예전에는 이제 안티에이징 또는 에이징 리버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successful ag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책의 서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류는 머지않아 30대 몸으로 150세 이상 살게 된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화와 장수과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안에 인간 수명이 파격적으로 연장되고 거의 모든 인류가 장수하는 시대가 온다는 데 동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화 자체를 예방하고 멈추게 하고 역전시켜 젊음을 유지한 채 오래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개념은 예전부터 늘 유지되어 왔던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재생학, 생체공학의 발전은 질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화된 몸 자체를 재생하는 데까지 이르러 새로운 신체를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영노화 기술에 힘입어 인류는 곧 젊은 몸으로 더 오랜 기간 살아가는 인체 2.0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다. 인체 2.0 시대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는 좀 상업적으로 와닿는데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게 된 인생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더 나아가 기계와 결합해 계속 신체를 교체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단계가 되면 어떨까? 진정한 의미의 장수 혹은 영생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단락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장수 비전 펀드의 설립자로 노화 및 장수과학의 최전선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가들을 만나온 저자 세르게이 영은 이 책을 통해 최신 노화 연구를 쉽게 소개하고 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올 장수 시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면 좋을 건강 습관도 10가지로 제시한다. 저자가 보여주는 생생한 노화 혁명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생물학적, 기술적,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준비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10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일 뒤편에 있겠네요. 안에 여기 있습니다. 젊고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보너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화 혁명을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될 10가지. 음식이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다. 히포크라테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 엘렌 랭어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제임스 브라운 소울 음악의 대부. Get Up 섹스 머신의 가사 중 일부라고 합니다.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60세 이하이며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면 가까운 미래에 건강관리 분야에서 괄목할 기술 발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살아생전에 그보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몰고 올 기술의 혁신의 소광을 볼지도 모른다. 오늘날 유전공학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인공팔, 폐, 심장이 이미 상용화되었고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인공장기도 곧 선보일 것이다. 미래 인간의 수명을 30에서 60% 연장시킬 혁신적인 약물들은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에 있다. 줄기세포 치료법과 세포 재프로그래밍은 동물 실험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노화 역전 수명 연장 효과를 입증해 보인 만큼 머지않아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신체를 꾸준히 살펴 질병의 증상을 탐지하는 차세대의 진단기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든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한 시점이든 앞으로 여러분은 이 놀라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 도로 젊어지게 될 것이다. 장수 탈출 속도와 생물학적 영생의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앞으로 최소 10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인의 50%는 83세 이상, 25%는 90세 이상까지 산다. 일본에서 신생아 중 여아의 51%, 남아의 27%가 90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는 장수에 최적화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만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중년인 사람은 수명이 10에서 15년이 더 늘어나고 20대인 경우 25년은 거뜬히 늘어날 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조언은 장수 탈출 속도에 이르게 해줄 생활 습관을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것이다. 곧 등장할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수십 년 내에 파도처럼 밀려올 과학기술의 발전을 누릴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한다. 미식축구로 비유하면 10야드씩 전진할 때마다 공격 기회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카우스와일과 그로스만이 영원히 사는 법에서 장수를 추구하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이들이 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혁신적인 노화 혁명 기술이 등장하는 날까지 살 수 있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장수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1.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라. 존 F 캐더리는 지붕은 맑은 날에 고쳐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5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기 진단은 질병과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건강검진이 어쩌다 첫 번째 권고사항이 된 게 아니다. 그만큼 중요해서이다. 5장에 언급한 휴먼 롱제비티 같은 정밀의학센터를 지리적 금전적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어진 여건에 따라 종합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 대사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비롯한 종합 건강 검진과 비타민 D, 비타민 B,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소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 게 좋고 성생활에 따른 성병 검사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40세 이상 남성에게 전립선 검사를 권한다. 그중 9명 중 1명은 전립선 암에 걸리며 그중 대다수가 50세 이후에 발병한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은 거의 100%다. 하지만 전립선암 4기를 진단받으면 31%로 급감한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다. 대장암은 미국에서 남녀 모두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이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14%까지 떨어집니다. 40세 이상 여성은 유방암, 난소암,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와 상의해 암, 심장병, 기타 질환의 가족력에 따른 추가 검사도 받는 게 좋다. 앞에서 살펴본 DTC 검사도 유용할까? 23세 엠미, 네블라지노믹스, DNA-Fit, 크로노믹스, 바이옴, 스라이브 등 유전자 검사 관련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유전자, 후성 유전체, 장내 세균충을 검사해 건강 상태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현재 이 같은 진단법의 한계가 분명한 건 사실이다. 유전학과, 후선 유전학적 성질, 미소생물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들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앞서 논의한 맞춤형학에서 살펴봤던 건강의 기준을 일찍 확립할수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약 5%는 유전자가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유전학자 조지 처친이 이렇게 설명한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확률만 따지면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 5% 중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알고 있으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 이들 서비스 중에는 특정 유전체, 후성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른 맞춤형 보조제를 추천하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가진단기기도 유용하다. 스마트워치는 심혈관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피부암 병변인지 점인지를 알려주는 앱을 이용하면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착용형 수면 추적기기는 잠버릇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칼로리 제한이나 저탄고지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나 단순 혈당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혈액 내 생체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저렴한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다. 구식이라도 화장실 체중계 역시 유용하다. 비만은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다. 라틴어 속담 유비무아는 건강 상태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니 건강검진을 받자.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그 실용성들은 다분히 잘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데요. 나쁜 습관을 끊어라. 일찍 죽는 게 소원이라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단 음식을 먹어라. 저는 담배는 안 피우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단 음식은 거저거저요. 엄마의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100번 맞는 말이다. 어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들었다면 다음 설명에 귀 기울이자. 흡연. 장수를 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금지사항 1순위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48만 명의 미국인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5명 중 1명꼴이다. 폐암 사망의 90%, 기타 폐질환의 80%가 흡연이 원인이다.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발생 위험도 2배에서 4배 높아진다. 암 발병 위험은 최소 25배 증가한다. 사람들이 바람막대라고 부르는 데 다 이유가 있다. 흡연과 장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 하루 2갑씩 피우고도 106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친척 어르신을 언급하거나 골초로 유명했던 윈스턴 처칠이 91세까지 천수를 누렸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꼭 있다. 흡연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서 자유로운 장수 유전자를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처칠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통계상 흡연은 수명을 10년 단축시킨다. 금년이 어려운 일은
이유는 니코틴이 뇌를 자극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보상과 행동 강화를 담당하는 측 좌엽은 전 전두엽피질, 편도체, 해마와 연결되어 있다. 전 전두엽피질은 이제 생각하는 뇌죠. 편도체는 감정이고요. 해마, 히포캄푸스는 학습 및 기억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이 영역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는 이 행동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으니 계속 반복하자고 합의한다. 흡연 욕구를 없애는 것은 수영하는 법이나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잊는 것과도 같다. 습관이 일단 몸에 배면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나는 4년간 줄담배를 피웠지만 1994년 8월 15일부터 금연했다. 흡연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알렌카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탑 스모킹을 추천한다. 온라인 자기개발 플랫폼 마인드밸리의 창립자인 비션 라이크니는 폴 메카나의 최면요법을 권한다. 금연을 돕는 My Quit 코치, Cessation Nation, Cessation Nation, Quit Now 등 다른 앱도 많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학습해 비슷한 움직임만 감지해도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파블록 같은 착용형 기기들도 있다. 어느 것도 성과가 없다면 의사와 상담해 니코틴 패치나 껌을 이용하거나 찬틱스, 웰부트린 같은 항우울제네요. 자이반 같은 금연약을 처방받는 것도 방법이다. 음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어떻게 써져 있나 한번 볼게요. 장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3가지 제약 중 2번째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힘들어하는 습관이다. 적당량의 적포도주는 심혈관, 뇌의 건강과 신진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적포도주를 포함해 술 자체가 수명을 단축시킨다. 과도하고 잦은 음주는 관과 췌장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을 일으키며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면역체계의 장애를 일으키며 조기 발병 치매와 최소 200가지가 넘는 질환이 원인이다. WHO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로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사망자 20명 중 1명꼴이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음은 건강을 해쳐 수명을 수년이나 단축시킨다. 술의 가장 큰 악영향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간에서 알코올 탈수 효소에 의해 분해돼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다. 문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유방암, 대장암 외에도 5가지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다수의 술은 과일, 곡류, 전분질, 채소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이는 당 함량이 높다는 의미로 당분 섭취 역시 장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악이다. 과도한 음주로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복감을 느껴 과식하기가 쉽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적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70% 높다. 앞서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토를 투여한 벌레와 쥐가 훨씬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난 실험 결과와 이 물질이 효모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피노누아, 멜베, 버테시라 같은 적포도주에는 레스베라톨이 풍부하다. 따라서 여타술보다는 건강에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포도주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레스베라톨의 효과를 누리려면 매일 적포도주를 3리터나 마셔야 되니 건강에 좋을 리 없다. 포도, 땅콩, 블루베리, 크림베리에도 레스베라톨이 함유되어 있어 굳이 술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와인은 일주일에 최대한 한두 잔만 마셔라.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과음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술을 마시면 혈당이 높아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췌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 섭취, 식초보다 꿀이 파리를 더 잘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사실 파리뿐만이 아니다. 어쩌면 당 섭취는 가장 과소평가된 나쁜 습관인지도 모른다. 오해하지는 말자. 일정량의 당분은 에너지 생성과 뇌 활동에도 필요하다. 혈당은 세포 호흡을 통해 인체의 에너지 화폐인 아데노산 3인산으로 전환된다. ATP죠. 최근에 저는 ATP 주사제를 많이 쓰는데요.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기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낮으면 신계, 항진, 피로감, 사고력 저하가 나타난다. 하지만 당은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식품에 다양한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라면 저혈당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 과거의 인류는 에너지원이 널 부족했다. 산딸기류나 큰 식용뿌리가 자라나는 땅을 찾아내는 데 능했던 수렵채집인들은 생존율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현대 미국인의 식당은 당으로 범벅되어 있다. 아침 식사 대신 시리얼, 죄가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냉동야채, 과일 통조림, 요구르트, 샐러드 드레싱 등 떠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당이 들어있다. 성인들도 도넛을 먹어대고 커피에는 설탕을 탄다. 당은 강력한 약물이며 제당업계는 강력한 추진기이다. 영향력이 큰 제당기업들이 꾸준 지방을 탓하며 정부의 영양 권장량 수침에 입김을 행사하고 있지만 당이 방광암과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당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재앙적 수준이다. 과도한 당은 점차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포도당을 운반하는 인슐린 분비가 억제돼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당을 체내 요구량 이상 섭취하면 지방으로 축적된다. 이처럼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혹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내장 지방이 많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공복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저항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발병 확률을 각각 14에서 23%, 42에서 66% 증가시킨다. 수백만 년 전에는 체내에 당을 축적해두는 것이 유용했다면 지금은 수명을 5에서 20년 단축시킬 뿐이다. 문제는 당의 직접적인 섭취만이 아니다. 과일은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 균형 잡힌 건강식의 주요 요소다. 하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적당량만 섭취해야 한다. 과일 주스는 농축된 당 범벅이다. 빵, 밥, 기타 곡물, 염분이 높은 대다수의 과자, 감자와 고구마, 수많은 채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된다. 절친한 친구이자 신경학자,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한 데이비 펄머트에 따르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일 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해롭다.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단백질 당화가 일어나 뇌 염증을 일으킵니다. 젊은 시절 염증이 발생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년에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펄머트의 말이다. 이는 데니엘 에이먼이 뇌 스캔 검사로 밝혀낸 당과 비만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에이먼은 이렇게 말한다. 과체중은 뇌를 노화시킵니다. 염증을 더 잘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건강한 테스토스테론이 유해한 발암성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겁을 먹고 살을 빼려고 하죠. 과일과 채소뿐 아니라 곡물에 들어있는 적당한 양의 당은 건강한 식단을 이루는 요소이다. 나도 과일을 섭취하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스크림도 즐긴다. 분명한 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과도한 당은 독이 된다는 것이다. 수명 연장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끊으라고 당부하는 것들 중 하나도 바로 당이다. 당 섭취를 줄이려면 가공식품과 당 함유 음료는 일체 멀리해야 한다. 지금부터 당장 입에도 대지 마라. 푸듀게이트나 마이슈거, 대슈거 같은 다양한 앱을 통해 대중적인 음식 및 식품의 당 함유량을 알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세 번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은요? 내용이 궁금하네요. 머리에 불을 붙여 막대기로 곡물 푹푹 찔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어 고추를 미끼로 내놓고 식인 물고기를 낚아. 이는 멜버른 지하철 안전사고 캠페인 노래의 가사 중 일부로 듣는 사람을 배꼽 잡게 만든다. 해당 노래와 영상은 유튜브에서 1억 9천만 회라는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한 번으로 아쉬워 나처럼 반복 시청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한바탕 웃고 싶다면 멍청하게 죽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를 찾아봐라. 이와 유사하게 죽음을 가볍게 조롱하는 인터넷 문화로 다윈상이 있다. 다윈상은 기상천외한 사고로 자신의 유전자를 스스로 소멸시켜 인류의 유전자 풀을 개선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들을 풍자하는 상이다. 다윈상은 가장 멍청한 동시에 치명적인 결정으로 일찌감치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매년 수여한다. 수상자들의 주옥 같은 사연은 해당 웹사이트에
냉소적인 어조로 소개된다. 일례로 47세의 일본인 남성은 얼어붙은 후지산을 평상복 차림으로 등반한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내다가 수천 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사고 순간까지 고스란히 스마트폰으로 방송되었다. 선상 파티를 즐기던 21세의 미국인은 보스턴 항내를 이동하는 배 위의 난간에 기대 물구나무를 서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난 그 정도로는 바보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황당하게 세상을 뜰 일은 없을걸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행을 버리지 않는 이들도 이 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가령 58세 호주 여성은 트렁크를 확인하려고 경사로에 차를 세웠다가 밀려 내려온 자기 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 원인 중에도 총기, 이국적인 동물, 인체의 각종 구멍에 물건 삽입하기 등 단연 눈에 띄지만 차량, 주방기구, 기타 일상적인 상황과 관련된 병고도 그만큼 많다. 그 말인즉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독사는 전 세계 사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1,070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된다. 진통제, 진정제, 항우울제, 심혈관계 약물, 청소용품 등으로 인한 중독사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들이 사망한다. 따라서 약물은 복용 시 주의사항을 지키고 세척액, 방향제, 기타 용액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살충제, 페인트, 건전지, 그 외의 유해성 생활용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중독사의 바로 뒤이은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 매년 130만 명이, 미국에서는 4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은 짐작대로 과속, 난폭운전, 엄주운전, 악천후 등이며 그중 1위는 한눈팔기이다. 당부하건대 차를 몰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읽거나 계기판을 만지작거리면서 딴 데 한눈 팔지 말자. 운전 중에는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눈앞에서 치워두는 게 최선이지만 바람직한 운전 습관에 도움이 되는 무료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메시지가 오면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의 답장을 자동적으로 전송하거나 운전 중에는 잠금화면 모드로 바뀌어 기기를 조직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내비게이션 및 필수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도 있다. 음주운전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꼭 마셔야겠다며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앱을 이용하라. 연구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 등장 이후 음주 관련 자동차 사고가 25에서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앱이나 스마트폰용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도 좋다.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여줄 테지만 그때까지는 부디 서행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며 휴대전화는 치워두고 안전벨트를 꼭 매자. 물론 창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위험 부담을 어느 선까지 감당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나는 운 좋게도 남극과 북극을 탐험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유빙이를 날아다니며 영하 40도 날씨에 육로로 이용하는 여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스카이다이빙, 오토바이, 스키 열강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위험을 멀리하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얼마 전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함께 오르자고 청한 일이 있는데 살아도 오르지 못할 확률이 39%라는 말을 듣고 극구 사양했다. 4. 이런 시간에 먹고 끼니를 줄여라. 장수의 습관이나 의술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연구의 일색인 이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연구가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호언장담은 이러다. 그런데도 수명을 7년이나 확실하게 늘려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만난 장수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동의하는 바이다.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통해 효과가 그덕 검증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밥이 수명을 여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소식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사람들의 미소가 찡그린 표정으로 변하고 휘둥그레진 눈에는 불신이 역력해진다. 놀라운 수명 연장 비법이라면서 대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놀라운 구석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등장할 그날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칼로리 섭취량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9장에서 칼로리 제한의 이점을 살펴본 대로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알약들은 칼로리 제한 효과가 있다. 칼로리 제한과 장수의 연관성은 1930년대 처음 밝혀졌다. 당시 코넬 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클라이브 맥케이는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30에서 50% 줄인 지가 한 배에서 난 다른 지보다 더 건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33%더 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본래 히말라야 원숭이, 인간을 대상한 다른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예상대로 칼로리 제한은 당뇨병, 암, 심장병, 인지기능 저하 같은 흔한 질병들을 억제한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면역체계의 기능을 보존하며 동물 실험에서는 피험동물의 수명이 8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그 결과가 발표돼 칼레리 Comprehensive Assessment of Long-Term Effects of Reducing Intake of Energy. 우리말로는 칼로리 섭취량 감소의 장기 효과에 관한 종합평가.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 성인 200명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인슐린 감수성이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의 부잉그 빌헬미 단식 클리닉에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체중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및 지질 수치의 감소, 혈압 개선, 혈당 정상화와 더불어 관절염, 당뇨병, 지방간 등 다양한 질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적당한 소식은 건강을 개선시키고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 칼로리 제한에 막 입문인 사람이라면 16대 8 간헐적 단식을 권한다.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든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이후 그 다음 아침까지 16시간 동안 금식한다. 시간 제약을 둔 식사에 점차 익숙해지면 18대 6 단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오전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칼로리를 섭취한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 인슐린 안정, 콜레스테롤 수치 및 혈압 개선 외에도 활력과 주의력을 높여주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나는 간헐적 단식과 더불어 매주 36시간 완전 단식을 한다. 월요일에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되 물과 허브차 마시며 수요일 아침에 다시 식사를 한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실행하기가 쉽고 허기도 거의 느낄 수 없다. 또한 이런 시간에 하루 칼로리의 대부분을 섭취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체중, 혈당, 인슐린, 지질이 감소하고 저녁을 먹는 사람보다 열량을 2배 더 많이 소모시킬 수 있다. 5번째, 음식을 약이라 생각하라.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는 이제 금언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질병을 음식으로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개념이 의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린드 의과대학교는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저크버그 샌프란시스코 조공학병원은 영양 전문가가 진행하는 식품교육과 함께 환자가 신선한 녹물과 키노아 등 건강식품을 처방받는 치료용 식품 정장고를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있는 메리앤드 딕 앨런 당뇨병 센터는 의사를 식품전에 파기해 환자들의 식품 선택을 돕는 의사와 장복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상투적인 문구에서 벗어나 핵심 의술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부실한 식단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최소 1,1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감염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뇌졸중과 심장병을 유발한다. 암은 가공식품 및 적색유료와 관련이 있다. 영양 과잉 섭취는 비만과 당뇨병을 일으킨다. 당분간의 위험성은 내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장수 분야를 공부하고 투자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구석기 식단이 정말 좋나요? 저탄고지 식단은 어떤가요? 키토 식단은요? 비건이신가요? 오키나와인들은 생선과 채소 위주로 먹어야 할까요? 슈퍼푸드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할까요? 윌리엄 리의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마이클 그레이그와 진 스톤이 함께 쓴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 바르트 롱고의 단식 모방 다이어트 등 해당 주제에 관한 수많은 추천 도서들은 www.sergeyyoung.com에 제시되어 있다. 나는 2020년에 출간한 건강식의 10가지 원칙
에서 장수 식단의 주요 요소를 소개한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비법 몇 가지를 전하자면 다음과 같다. 식물을 많이 섭취하라. 암, 심혈관 지방, 당뇨병 위험을 줄이려면 끼니 때마다 식물성 식품을 최소한 한 가지는 섭취해야 한다. 나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늘 브로콜리, 카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애호박을 뜯어 먹는다. 당근, 빛, 고구마는 건강한 체내 미생물을 보충해주고 비만도 예방해준다. 간식으로는 산딸기류, 견과류, 신선한 야채를 골라 먹는다. 쉽게 말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지개 색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건강에 필수적인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가공식품을 피하라. 오늘날 식품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다수 제품들은 염분, 당분, 포화지방, 방부제로 범벅되어 있는 무늬만 음식이다. 툭 까놓고 말하면 이 중 일부는 무덤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다. 2019년 스페인에서 21세에서 90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비율이 높은 식사를 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 이상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1% 늘어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장애 발생 위험도 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가공육을 담배, 성면, 플루토늄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적색육류 1인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생률이 51% 증가한다. 제가 좋아하는 스팸이나 제가 좋아하는 육고기는 이제 못 먹겠네요.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라. 슈퍼마켓에서 흔히 차지하고 있는 일부 식품의 경우 담배처럼 포장지에 무조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항생제로 범벅된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가공식품이 그렇다. 대다수의 과일과 야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영양소보다 크기와 모양에 치중해 유전자 조작으로 얻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와 화학 비료 중 4분의 1은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유럽과 브라질, 중국에서는 금지된 것들이다. 가능하면 유기농 목초 사육, 방목 사육 육류와 자연 생선을 구입하길 권한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들지 몰라도 나중에 건강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싼 편이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지방을 싸잡아 심혈관계 건강을 위협한 악마로 취급해왔다. 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동맥경화증이 걸린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의사들이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니란 사실을 밝혀냈다. 단일 불포화 지방, 다불포화 지방을 비롯한 저밀도 지질 단백질은 이제 착한 지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장 건강, 혈류, 혈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LDL은 당과 탄수화물을 대체할 만한 바람직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지중해식 식단의 주 요소인 올리브유는 항산화,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 세포의 상태를 보존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익하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 견과류, 아보카도 역시 착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고온 처리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당과 방부제가 첨가된 땅콩버터 등은 피하는 게 좋다. 동물성 식품을 줄여라.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 공급원인 반면 고기, 생선, 달걀, 치즈 등은 우리 몸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한다. 하지만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는 문제를 놓고 윤리적, 환경적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도 대다수는 동물성 식품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몇 날 며칠 등불을 헤쳐가며 동물들을 추적했어야 했고 알을 찾기 위해 나무를 타야 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동물성 식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을 것이다. 2005년도 베스트셀러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800건 이상의 연구를 근거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암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도 했다. 유제품 및 육류 섭취는 줄이고 가공육도 피하는 게 좋다.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최애 상품인 목초 사육, 방목 사육, 유기농 제품을 권한다. Beyond Meat, Impossible Food 같은 기업들이 한결 저렴하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더 우수한 품질의 식물성 고기를 새롭게 내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물을 많이 마셔라.
오래 살고 싶다면 물에 푹 빠져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는 한참 부족할 뿐더러 물을 많이 마시면 총 식사량도 줄일 수 있다.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최대 30% 높아진다. 물 섭취가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와인 음료 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적당량의 커피와 와인은 건강에 좋지만 과잉 음료는 금물이다. 나는 하루에 에스프레소 한두 잔, 주말에는 와인을 한두 잔만 마신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그때그때 마실 수 있도록 신선한 레몬이나 라임 조각, 박하잎을 띄운 물 한 병을 가까이 두자. 녹차도 항산화제 같은 풍부한 건강 음료이다. 이 같은 권고사항들은 대개 지중해식 식단과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지난 50년간 야채, 과일, 자연산 생선, 통곡물, 건강에 좋은 지방 위주의 식단과 나트륨, 당분 함량이 적은 식단이 동물성 단백질, 유해한 지방, 가공식품 위주의 전형적인 북미식 식단에 비해 심장병, 뇌졸중, 비만, 당뇨병, 암 발생률을 70%나 낮춰준다는 사실을 입증해왔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무형재산에 등재되었을 정도이다.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내용과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니까 또 새로운 면도 있습니다. 6번째, 보조제를 섭취하라라는 것이 좀 신선한 건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단보다 좋은 것은 없지만 이를 늘 지키기 위한 쉽지 않다. 어떤 식단을 택하든 고품질의 필수 비타민, 미네랄 보조제를 함께 섭취해야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브루스 에임스 박사와 구장에 선금한 영양 노인학자이자 절친한 친구인 크리스 페르부로 박사는 흔한 보조제인 비타민 BDK, 오메가3, 셀레늄, 마그네슘, 칼륨, 키뮨, 요오드, 카로티노이드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많은 연구자들도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로운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충할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보조제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 MNN, NR처럼 시르투린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데 필수인 NAD+를 공급하거나 구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좀비 세포를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세놀리틱 물질인 식물성 플라보노이드에 해당되는 퀘르세틴과 피세틴도 그중 하나이다. 당뇨병 약이지만 초기 연구에서 수명 연장에 상당 효능이 있는 것 나타나 멜포민도 일부 국가에서는 비처방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제는 보조제 산업의 규제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다. 보조제는 대부분 천연 추출물이나 원개발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약재를 복제해 만들어내며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실시할 경제적 기반도 없다. 또한 일부 보조제는 처방약과 혼합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분이 포기되어 있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 성분이 들어있어 미국에서만 매년 2만 명이 응급실을 찾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나는 보조제에도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섭취한다. 특정 보조제가 건강에 좋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보조제 자체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서는 안 된다. 가령 오메가3의 이점을 놓고 수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이뤄졌지만 2019년도 임상시험에서는 오메가3를 섭취한 피실험자의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 위험이 2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 꼼꼼하게 알아본 후 가능하다면 가장 품질이 좋은 보조제를 구입하고 의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멜포민, 레스베라트롤, MNM, NR 등의 보조제들은 효능이 검증될 때까지 지켜보고 우선은 균형 잡힌 식단에 집중하자. 자기 몸으로 직접 실험해 볼 필요는 없다. 세르게이 영닷컴에는 각종 보조제의 기능과 가장 중요한 보조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했으니 이를 참고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다. 화석 기록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러닝머신, 스태플, 에어로빅 강좌가 마련된 세련된 헬스장이 없다는 삶을 살은 것은 명백하다. 이 챕터는요. 일어나라입니다. 7번째. 탄자니아의 하드잡의 족초는 아직도 전통적인 수렵 채집 생활하는 부족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심혈관 질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거의 없다.
이들의 몸에는 건강하고 다양한 체내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전염성 질병, 대장암, 골다공증을 앓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들 부족이 비교적 건강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적절한 운동이라는 맥 빠질 만큼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나타났다. 하드잡의 부족의 남성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고 벌집에서 꿀을 채집하기 위해 나무를 단다. 하드잡의 부족 여성은 덩이, 줄기, 작물을 파내기 위해 몸을 굽히고 산딸기류와 바오밥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 몸을 뻗고 물과 뜰감으로 천막을 나른다. 노인들도 70세가 넘어서까지 활동적으로 생활한다. 운동은 이 책에 언급한 대다수의 치명적인 질병을 완화시키고 조기 사망 위험을 3에서 35% 감소시키며 비만인 경우 매일 10에서 25분 등의 적당한 운동을 하면 수명이 3년 늘며 건강한 상태가 좋다면 7년 늘어난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및 폐 건강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발병률을 12에서 23% 감소시킨다. 운동과 신체 단련은 근육 및 뼈 강화, 심장 기능 향상, 염증 억제, 인지 기능 개선, 호르몬 조절 외에도 여러 가지 생리적, 심리적 이점이 있다. 건강 분야 전문 투자자로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건강 기업 엑시는 맞춤형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듯 사용자의 건강 지표를 분석해 그에 따른 운동을 처방해준다. 베테랑 물리치료사인 캐런 매닝과 루이스 매닝이 개발한 이 플랫폼의 운동 처방은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사용되는 최신 의료 지침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개별 운동 처방이라는 점에서 엑시의 서비스는 독보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운동은 뭔가? 자전거가 달리기보다 관절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영이 효과는 가장 크면서도 부담은 가장 적다는 사람도 있다. 근력 운동이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관절을 강화시키며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므로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단언하는 날도 있으며 안정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신진대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고강도 간헐적 운동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의 장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봤을 것이다.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50에서 70% 높여준다는 증거도 있다. 한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재미와 수명 연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공략하는 단체 운동의 장점도 많다. 만성질환이나 이외의 질환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운동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운동을 하든 상관없다. 규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더 깊이 호흡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뭐든 유용하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손쉬운 운동이 바로 걷기이다. 내가 즐겨하는 경보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고 비만, 당뇨, 고혈압의 위험을 낮추며 우울증과 불안함을 감소시킨다. 여성 농민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연구에 따르면 매일 평균 44,400보를 걸은 사람이 2,700보 이하를 걸은 사람보다 연구기간 동안 사망률이 40% 감소하였으며 매일 4,500에서 7,500보를 걸은 여성은 사망률이 그보다 훨씬 더 낮았다. 40세 이상의 남녀 5,000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00보를 걸은 집단은 4,000보를 걸은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고 1만 2,000보를 걸은 집단은 사망률이 15% 감소하였다. WH와 기타 기관들은 매일 1만 보 걷기를 기준으로 내걸고 있다. 꾸준히 걷기로 마음먹은 나는 핏빛을 손목에 차고 심박수가 분당 100에서 110회가 될 때까지 힘차게 걷는다. 이 수치는 내 최대 심박수의 약 50에서 60%이다. 한 번에 1만 보를 채우려면 옷을 갈아입는 시간까지 포함해 어림잡아 최소한 1시간 30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운동과 차별되는 걷기의 장점 바로 여기 있다. 새벽 5시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고 특별한 운동잡이도 필요 없으며 젊을 필요도 없고 몸이 특별히 튼튼해야 될 필요도 없다. 가족과 보낼 시간을 쪼개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다. 평소의 복장대로 제 할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1만 5천 보를 채울 수 있다. 여러분은 최소 3천에서 4천 보를 걸을 것이다. 여기서 5천에서 6천 보를 걷는 건 더 어렵지 않다. 내 친구 로니 클리가는 통근할 때 2정거장 전에 내려 걷는다. 직장이나 집이 고층 건물의 낮은 층에 있다면 계단을 이용한다. 높은 층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로 중간층까지 올라간 후 나머지 층은 걸어 올라간다. 대면 A와 전화통화가 잦다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처럼 걸으며 회의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14년에 27년 연구에 따르면 걸으면서 하는 회의는 창의력을 최대 60% 끌어올린다.
상점에 갈 경우 입구에서 최대한 멀리 주차하고 개를 키우는 방법도 있으며 장을 등교시킬 때 함께 도보로 이동한다든지 저녁 식사 후에는 짧게 산책을 한다. 입식 채식상을 공유입해 종일 몸과 다리를 움직이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다. 스마트워치나 활동량 트래커를 착용하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며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재미로 걷기 대회를 열어두었다. 1만 보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건강도 한층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가장 중요한 건강 비율 중 하나는 단순하게도 최대한 앉지 않는 것이다. 2017년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도 평소 30분 이상 앉아있을 때가 많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2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높낮이 조절 책상에서 일하고 30분마다 일어서서 돌아다니라는 권고를 추천 중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울 대부인 펑크 뮤지션의 제임스 브라운의 조언을 받들어 일어서라. 8번째, 수면의 힘을 믿어라. 하루 수면이 5시간인 남성은 7시간 이상인 남성보다 고환이 현저히 작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남성은 10년 더 빨리 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은 여성의 생식 기능에도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벼운 부작용에 속합니다. 매쉬 워크가 2019년도 테디 토크에서 진행한 강연의 내부 중 일부이다. 영국 출신의 워크는 신경과학자이자 UC 버클리 대학 교수, 인간수면과학센터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수면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수하는 데 수면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한다. 수면의 질과 양은 40대를 기점으로 떨어진다. 그는 고령자가 잠을 덜 자도 된다는 속설은 잘못된 통념이며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수면의 질 저하를 인지 기능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학습한 것을 저장하고 장기 기억으로 형성시키는 과정은 대부분 수면 중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수면 시간 7시간 이하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수면이 건강에 미친 이점은 인지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루에 1시간만 덜 자도 심장마비 확률이 24%나 증가하고 1시간 더 자면 21% 감소한다. 이는 미국에서 봄에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앞당기고 가을에 다시 원래대로 1시간을 되돌리는 날들 썸머타임의 실제 병원 기록에 근거하시다. 1시간 앞당긴 주에는 자동차 사고와 산업재해가 6%나 증가했고 사실상 거의 모든 만성질환은 수면 부족으로 악화된다. 1만 5천 건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의 수면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천식, 동맥경화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관절염,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는 흡연이나 비만 같은 다른 요인을 제외한 결과이다. 수면 부족은 허기와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교란시켜 비만 확률을 50에서 89% 높이고 또한 수면 부족은 발암과 연관성이 높아 국제암 연구기관은 1원부터 불길한 플로르아빈, 황산 디에틸과 함께 야간 근무를 유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일찍 죽고 싶다면 간단하다. 잠을 안 자면 된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중 적어도 20건 이상에서 수면 부족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이렇게 보자. 도움을 구하라. 슬립 사이클이나 슬립 스코어 등 유용한 추적 앱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오라닝, 후프 스트랩, 애플워치 등 수면 추적용 착용 기기들은 알맞은 수면 시간, 수면 장소, 수면 방법들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시간 더 누워 있어라. 최소한 7시간을 푹 자고 싶다면 최소한 8시간 누워 있어야 한다. 허프포스트의 창립자이자 웰빙 생산성 플랫폼 스트라이브 글로벌의 최고 경영자, 수면혁명의 저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편안하고 잠들고 깨어나려면 온탕욕이나 명상, 감사인사 같은 수면 이행 의식을 행하라고 제안한다. 전자기기를 채워라. 대다수는 잠자리에 누워 넷플릭스나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최소한 1시간을 훌쩍 지난다. 내일 써야 할 시간을 낭비하는 격이다. 전자기기는 다른 방에 치워두고 책을 읽거나 읽기를 쓰거나 다음날 성공적으로 하루를 보낸 자신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자. 수면 환경을 조성하라. 연구에 따르면 보약 같은 깊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이상적인 환경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침실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안막에 커튼을 치고 에어컨 온도는 18도씨로 맞춘다. 엄주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 술과 커피는 수면을 방해한다. 익히 알고 있지만 재차 강조한다. 술을 2잔 이상 마시면 비강에 염증이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며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깊은 수면 단계가 늦춰지거나 단축될 수도 있다.
수면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다. 신체 건강과 장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잠을 줄여서 일해야 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잠을 푹 자라. 9번째, 매사에 느긋하라. 대다수는 마음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및 불안감 완화, 자의식 강화, 공감 능력 및 사고 능력 향상,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제 명상은 학교 교실에서부터 회의실, 병원 회복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곳이나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증이 신체적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많이 나와 있다. 영국 보건 분야 유명한 연구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화이트홀 연구는 영국 공무원 28,000명을 10년 이상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는 심하면서 고난이 적어 낮은 직급이 높은 직급보다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2 이상 높고 사망 위험은 300% 이상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졸처럼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 이는 심박수정과 동공확대, 통증 반응 및 면역체계 억제, 혈압 증가, 혈당 상승을 유발하므로 사자에게 쫓길 때나 유용하다. 인간은 늘 투쟁 도피 상태에 빠져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혈관 손상, 혈압 상승, 뇌졸중 및 심장마비 위험 증가, 성욕 감퇴, 면역 방어 체계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고혈당, 고혈압, 비만, 기타 대사증후군 증상도 유발한다.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처럼 신체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지속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바이러스 감염, 알츠하이머병, 암 발병이 높아진다. 만성 스트레스는 클로토 호르몬 분비도 감소시킨다. 클로토는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단백질이다. 클로토를 더 많이 투여하는 실험군지는 19에서 30% 오래 산 반면 클로토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지는 노화가 촉진된 것으로 나타난 실험 결과도 있다. 현재 노화 전문가들은 클로토 분비를 관장한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고 믿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너긋하게 산다는 말처럼 쉬우면 그렇게 살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오늘날 일, 가족, 금전적 압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몸을 다쳐도 지난 일을 후회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쉽게 동요하지 않는 극소수에 속하지 않은 이상 만성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명상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상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압, 호흡수, 심박수를 낮추고 투쟁 도피 반응을 억제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촉진을 막아준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정신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 그 결과 체내 클로토 양이 유지되고 콜티졸과 아드레날린 분비도 줄어들어 인체가 손상되지 않는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사장에 살펴본 유전자의 말단 보호 입자인 텔로미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10에서 18년에 발표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짧게는 3개월가량 규칙적인 명상을 했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확연히 늘어나고 세포노화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은 혈당 및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을 개선시키며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 근육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정신생리학적 질환의 발병률도 감소시킨다. 고혈압 환자가 규칙적인 명상을 하면 명상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률이 최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나타나 있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명상을 강력히 추천한다. 규칙적인 명상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매일 12에서 15분가량 명상을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매일 산불을 할 때도 명상을 한다. 명상에 입문하고 싶지 모르겠다면 Calm, Headspace, 신경학자 샘 에리스가 진행하는 Waking Up 등의 명상 웹으로 시작하자. 경과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스타트업 인터랙션의 휴대용 뇌파 측정기 뮤즈를 사용해봐도 좋다. 이 놀라운 기기는 뇌파 활동을 모니터링해 비바람, 새소리 등 잔잔한 배경음으로 심리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생각으로 젊어져라. 사장에 언급한 샤첼 페이지와 에밀 라발란트, 젊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노화를 거부한 이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페이지가 생각하는 젊음과 활력 유지의 비결은 바로 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주관적인 나이는 30대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200살까지 살겠다고 작심한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고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니 실제로 생물학적인 나이에 생리학적인 효과를 미치는 듯했다. 생물학적인 나이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이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후성 유전체를 지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젊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앨런 랭어 교수는 1981년 마음의 사계라는 유명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남성 8명을 모집해 1995년처럼 사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하였는데 가구, 인테리어, 뉴스 TV 프로그램, 음악, 오래된 사진까지 1959년도의 분위기를 완벽히 재현한 곳이었다. 랭어는 피험자들에게 1959년에 일어난 일들을 마치 현재 일어난 일처럼 현재 시제로 말하고 주문했다. 단순히 그 시절을 추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젊었던 자신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었다. 마음만이라도 그 시절 젊었던 때 돌아가 살아는 것이 랭어의 의도였다. 랭어는 거울도 모조리 없애 이들이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볼 수 없게 했다. 단 일주일 만에 피험자들은 시력, 청력, 근력, 손놀림, 전반적인 기능이 눈에 향상되었다. 정말로 더 젊어진 것 같았다. 랭어는 2010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리얼리티쇼 청년들을 BBC와 공동 제작으로 하면서 해당 실험을 다시금 재현하기도 했다. 88세 한 참가자가 18년 전 뇌졸중에 걸린 이후로 처음으로 걷는 장면도 나왔다. 이런 상관성에 의심이 된다면 사장에 소개한 연구들을 찾아 읽어보고 직접 자료를 조사해 보아라. 몸과 마음에 밀접한 상관성은 영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이나 믿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 리처드 데이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험 결과들은 반박의 여지 없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시관자를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시키면 폐 염증이 악화됩니다. 객관적인 측정도 가능하죠.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마음가짐으로 젊어지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다. 관계를 갖고 와라. 외로워 죽겠어. 위대한 로큰롤의 왕제 엘비스 프레슬리 히트곡 하브레이크 호텔의 가사 중 한 대목이다. 이제 연구자들은 노래 가사로나 나올 만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한 148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조사에 따르면 고독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 높인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사회적 유대관계를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수명도 더 길다.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장 적게 맺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장 많이 형성한 집단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이 각각 230%, 28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 의무총관 비백 머시에 따르면 고독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위험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구석기 시대에는 부족에서 추방되는 것이 곧 죽음이었다. 어찌어찌 혼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짝이 없으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남길 수 없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인간의 유전자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도록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UCLA 역과대학 교수인 스티븐 콜은 인간과 붉은틀 원숭이 둘 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이 유전자가 염증 및 면역 체계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유전자들이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키며 백혈구 형성이 감소되어 감염 및 종양이 쉽게 관상하고 20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분석에 의하면 고독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을 각각 29%, 32%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면 건강이 개선되고 질병도 예방된다. 특히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경우 수명이 3년 더 늘어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3개월 내로 남은 배우자 사망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는 미망인 효과라고 불릴 만큼 흔한 증상이다. 부모님과 멋진 아내 각자 개성이 넘치는 4자녀를 가진 나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전 세계 도처에 있는 친구들 및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해답을 얻기 위해 나는 친구이자 경영 컨설팅인 키스 페라지를 찾았다. 그는 혼자 밥 먹지 말라. 차근차근 관계 맺기 등을 쓴 저자이기도 한다. 그가 남다른 카리스마의 소유자란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안다. 그의 전화라면 곧장 회신할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 유명인사이자 개인적으로 성장 롤 모델을 삼고 있는 친구 토니 로빈스도 관계 형성에 재능을 타고든 대가 중 한 명이다. 페라지가 말하는 의미 있고 오래가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로 시간과 재능,
신의와 관심을 베푸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타인을 돕고 경청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평생의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묘목을 많이 심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을 주고 잘 돌보면 쑥쑥 자라 풍성한 가수원을 일굴 수 있는 것처럼요. 116세의 커트루 위브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남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들에게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지녀라.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트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30대의 젊은 의사였던 그는 부모님과 형제, 아내를 나치 수용소에 잃은 것도 모자라 자신도 3년간 노역과 병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았다. 프랭클과 동료 수감자들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짖대와 배설며 지푸라기 씻지 못한 이들 악취가 진동하는 막사에서 살 때만 남은 나무침대 18명씩 정어리처럼 겹쳐 잠을 잤다. 식사는 물을 탄 묽은 감자 스프와 묵은 빵 부스러기였다. 춤, 노래, 독서도 금지되었다. 수감자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프랭크는 이런 환경에서 마음가짐이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을 훔쳐다 준 종이 쪼가리에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갔다. 이는 훗날 1600만 부가 팔려나가 빅트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비춰 이렇게 한다. 인간에게 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어진 삶에 대한 자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이다. 인간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어진 삶에 대한 자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이다.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라.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도 장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턴 대학 교과대학 연구팀이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들의 마음가짐과 건강을 10에서 1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특히 낙천성이 수명을 11에서 15% 연장시키며 이례적인 장수를 누릴 가능성도 훨씬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에서 7년간 피시험자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은 사망률이 2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은 사업적 성공과 직업적 성공을 쫓느라 바쁘다. 2017년 1170만 명의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행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기준치를 충족시킨 뒤부터 부가 더 이상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전능한 돈을 쫓을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갖고 낙관적인 삶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 가족, 직업, 목표를 조화시켜라. 가능한 한 이 세상에 가치, 미덕, 쓸모를 더하는 의미 있는 찾아라.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정립하라. 그렇다고 삶의 목적이 직업과 꼭 관련될 필요는 없다. 아이, 친구, 가족,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사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개인적인 목표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정립하고 나면 자신에게는 더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그렉 맥크문의 베스트셀러 액션셀리즘이 이렇게 나온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라. 살면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좌우할 것이다. 기록하라.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행복, 목적,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남기면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렬한 인상이 남을 것이다. 신경근육질환과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옮길 경우 더 빨리 잠들고 더 오랜 동안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나타났다.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된다. 활동적으로 지내라.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키가이 역량으로 가급전투를 늦춘다. 이는 어쩌면 일본인이 장수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일찍 은퇴한 사람보다 늦은 나이까지 활동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변수가 될 만한 생활습관을 잠작하더라도 2군데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4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친구 데이나 그리핀이 만든 플랫폼 엘드라도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이 플랫폼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노인들을 아이들과 연계하고 온라인 동아구연 활동, 대화, 숙제 돕기 활동을 조성한다. 시간제 일이나 지역 공동체 봉사활동, 청년 사업가 멘토링, 마을 정원 가꾸기, 활동적인 사기업 모임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친절을 베푸라.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보기만 해도 장수를 촉진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된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화를 돋우면 그들의 정신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태도로 대응하라. 소셜미디어에서는 격한 논쟁을 피하라.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여러분이 속한 사교 모임에 동참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경청하고 연민을 느낄 줄 아는 세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라. 행복감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영상, 팟캐스트를 즐겨라. 예일대학교의 웰빙의 과학 강의는 코세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온라인 강의이자 수백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강의 평가에서 4.9점을 받아 예일대학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꼽혔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강의를 들어라. 마음가짐과 습관, 수면해제, 식단, 장수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온라인 강의들도 자기개발 플랫폼인 마인드밸리에서 접할 수 있다. 물론 다가올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까지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각가지 색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나는 사우나를 즐기고 이따가 얼음 목욕도 하는데 둘 다 허르메시스, 자극 촉진이라는 의미로 적절량의 유해 물질이 오히려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효과가 있다. 나는 다시 젊어지기 위해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을 세르게이영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마무리네요. 중요한 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생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자.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중요한 것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생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자.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래간만에 장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세르게이 영이 지금 영노화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는 10개의 그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들은 우리에게 많이들 소개되어 있고 또 각각의 실천법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 속에서 또 각자의 생활에 맞게끔 실천해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의사인 저는 환자의 진료를 할 때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나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늘 고민을 하고 있죠. 다만 어려운 것은 어떠한 방법들은 의료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들은 그냥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즉 시간을 내어서 대화를 해가고 그 내용을 파악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구와 장비를 통해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경제적인 것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여건상 많은 환자들을 짧은 시간에 봐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로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의 현실에서 잘 적용을 시켜가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제 최근의 하나의 그 방안인데요.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그 EMDR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ECS 에너지 센터 스티뮬레이션 이런 것들인지 명상, 뇌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이 가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저부터 숙지를 해서 환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실천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굉장히 신선한 내용 읽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세르게이 영의 The Science Technology of Growing, 우리 번역으로 영노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